그 아이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왼쪽 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년 전 죽은 제 아들. 민재가 어릴 때부터 보이던 바로 그 버릇. 긴장하면 왼쪽 귀를 만지던 그 습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18개월째 밀린 월세. 540만 원.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세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 한 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전화했던 그날. 엄마 좋은 사람 생겼어요. 꼭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며? 안 돼. 민재야, 엄마 말 들어. 아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지어주고 싶은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손주 생기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우. 준할 준에 우뚝할 우. 바르게 우뚝 서는 아이로 키우고 싶구나. 민재는 왼쪽 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엄마.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6년 전 죽은 아들의 버릇을 가진 아이가? 며느리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나? 밀린 월세 540만 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민재가 처음으로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철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라. 밥이라도 같이 먹자.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그 사람이 좀 특별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특별한데? 예쁘기라도 하냐? 아들은 왼쪽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긴장하면 보이던 버릇이었습니다. 그냥요. 좋은 사람이에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재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했고요.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는 관찰했습니다. 젓가락질 하나하나까지도요.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설거지를 도우려 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손님인데 어떡해. 지은이 나간 후였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니? 부모님은 뭐 하시고? 민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아예요, 엄마.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고아라고? 민재야, 너 정신 차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중요하지. 너 하나 잘 되라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 키웠잖아. 고생해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켰는데. 고아 출신이랑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민재는 왼쪽 귀를 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싸웠습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만나보세요. 지은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혼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해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다. 그런 여자랑은 절대 안 돼.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반찬 사들고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재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떡볶이 사왔어요. 옛날 떡볶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져가. 먹기 싫어. 아들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나중에 손주 생기면 어떤 이름 지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우. 준할 준에 우뚝할 우. 바르게 우뚝 서는 아이면 좋겠구나. 민재는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꼭 기억할게요, 엄마. 그리고는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이야기면 하지 마. 엄마는 절대 허락 안 해.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꼭 갈게요. 하지만 그 주말, 저는 고향에 갔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민재를 피하려고요. 한 달 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향에 있었습니다. 2월 7일이었습니다.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민재가 3일 연속 찾아왔더라.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어. 오늘도 아침 일찍 왔었는데 댁이 없으니까 그냥 가더라고. 뭔가 급한 일인가 봐.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제가 집에 가면 알아서 오겠죠. 김씨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표정이 심각해 보이던데. 여자 데리고 왔더라. 배 나온 거 보니 임신한 것 같던데.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감히 임신까지 시키고 허락도 없이. 이틀 후였습니다. 2월 9일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민재가 중태라고. 저는 정신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민재 친구 몇 명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한지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으로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재 오빠가 저한테 꼭 어머님께 용서받으라고.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아들 장례식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와? 고아 주제에 내 아들 임신시켜 놓고 내가 내 아들 죽인 거야.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흐느끼며 돌아섰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요. 민재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도 침대도 옷장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재 냄새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매년 민재 생일이 되면 5월 14일 저는 딸기 케이크를 샀습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케이크였습니다.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재.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혼자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로요. 6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연립주택 3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월세로 생활했습니다. 한 채당 30만 원씩. 3채에서 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상했습니다. 한 집에서 월세가 끊겼습니다. 작년 3월부터였습니다. 4월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5월에도 6월에도.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3호 세입자 연락처 좀 주세요. 월세가 안 들어와서요. 부동산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집이요? 한지은 씨 맞죠? 연락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한지은.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이름. 6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설마 그 여자? 아니야, 동명이인이겠지.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7월에도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개월. 540만 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웃집 김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그거 아니? 6년 전 민재가 3일 연속 찾아왔었잖아. 그때 대문 뒤쪽에 뭔가 끼워두고 갔던 것 같던데. 혹시 찾아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뭐가 있었는데요? 김씨 할머니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글쎄 확실하진 않은데. 그때 민재가 뭔가 들고 있었거든. 사진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6년 전 일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 저는 통장을 펼쳐놓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꼭 찾아가겠다고. 밀린 돈을 받아내겠다고. 그 여자가 맞든 아니든. 540만 원은 제 돈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보여줘야 하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여자라면, 6년 만에 마주한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년 전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 밀린 월세 540만 원을 받으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273번 버스였습니다. 4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무 잔인했니? 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너 하나 잘 되라고 평생 고생했는데. 고아 출신이랑 결혼하면 고생할 게 뻔하잖아.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인지 건물들이 낡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건물. 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3채 중 가장 오래된 곳. 제일 관리가 안 되는 곳. 왜 이 여자가 제 건물에 살고 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 난간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요. 3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301호. 제 건물의 3호였습니다. 문패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301이라는 숫자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8개월치 입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년 3월 1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30만 원. 그 이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웃음소리였습니다.
맑고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 준우야, 조심해. 뛰어다니면 안 돼. 준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우라고? 제가 지어주고 싶다던 바로 그 이름? 설마 그럴 리가.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누르기 직전 안에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물 주세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물 따라줄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자, 천천히 마셔. 쏟으면 안 돼. 아이가 물 마시는 소리. 꿀꺽꿀꺽. 그리고 만족스러운 한숨. 푸아.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한지은. 6년 전 그 여자.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고요.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지은은 저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문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지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야,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손님 만나고 올게. 아이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엄마?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야. 빨리 들어가. 작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 지은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이 좁았습니다. 신발이 2켤레뿐이었습니다. 아이 운동화 하나, 여자 슬리퍼 하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았습니다. 10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소파는 낡았고요. 테이블은 흠집투성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제 건물이지만 이렇게 낡은지 몰랐습니다. 지은이 물을 따라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월세 얘기부터 하자. 18개월. 540만 원. 언제 줄 거니?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작년 3월 15일. 마지막 입금일이야. 그 후로 단 한 번도 안 들어왔어. 18개월이면 1년 반이야. 도대체 뭐하고 산 거니?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병원비? 무슨 병인데? 지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540만 원이 적은 돈이니? 당장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말해.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1월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3개월만요. 꼭 드릴게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3개월? 그동안 18개월을 못 줬는데? 3개월이면 준다는 보장이 어딨어?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속드릴게요. 11월 15일까지요. 그때까지 꼭. 그때였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침이 멈췄을 때 저는 봤습니다. 지은의 손수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무슨 병이니?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받으면 됐으니까요. 11월 15일. 꼭 기억해. 그때까지 540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알겠니?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꼭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까만 머리, 동그란 눈, 오뚝한 코, 그 얼굴. 민재였습니다. 어릴 적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언제 먹어요? 지은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준우야. 엄마가 곧 해줄게. 준우. 저는 그 이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민재와 너무 닮았습니다. 입 모양도, 눈썹 모양도, 귀 모양까지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애는 누구니? 지은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지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우예요. 박준우. 박. 민재 성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나이가 몇이니?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5살이에요. 올해로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5살이면 6년 전 태어났다는 뜻. 6년 전. 민재가 죽던 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준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지은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준우야, 인사드려.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준우가 긴장한 듯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만지작.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 버릇. 민재의 버릇. 긴장하면 왼쪽 귀를 만지던 꼭 같은 버릇.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더 꽉 안으면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누구니? 지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다그쳤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아버지가 누구냐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 오빠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아이. 제 손자. 6년 동안.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그래요? 아파요? 지은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준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레고 가지고 놀고 있어. 준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 6년 동안?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이 장례식 때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자격 없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아들 장례식에 무슨 자격으로 왔냐고.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이미 임신 6개월이었어요. 배가 많이 나왔었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혼자 낳았어요. 혼자 키웠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왔어? 왜 내 집에 들어온 거야?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를 어머님께 맡기고 싶어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이 기침을 또 했습니다. 콜록콜록. 손수건이 또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 많이 아파요, 어머님. 폐결핵이에요. 치료받고 있는데 잘 안 낫고 있어요. 만약 제가 죽으면 준우는 갈 곳이 없어요. 저도 고아였거든요. 친척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가까이 왔어요. 준우를 부탁드리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들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이 계속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월세 못 드려서 죄송해요. 병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왔어요. 약값까지 하면 100만 원 넘었고요. 일은 제대로 못했어요. 몸이 아파서요. 그래도 11월까지는 꼭 드릴게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라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540만 원을 받으러 왔습니다.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죽어가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가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알게 된 손자. 민재를 닮은 준우.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11월 15일. 꼭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정처 없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우. 민재의 아들. 제 손자. 6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쫓았으니까요. 그 여자를, 그 아이까지.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6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였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40만 원. 받으러 갔던 돈. 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재와 똑같은 얼굴. 왼쪽 귀를 만지던 그 버릇. 제 손자였습니다. 6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저 혼자 살았습니다. 민재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먹으면서, 손자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건물 3층에.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폐결핵이에요. 잘 안 낫고 있어요. 만약 제가 죽으면 준우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민재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6년째 그대로인 방. 책상 위에 민재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요. 저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아빠가 됐구나. 준우라는 아들이 있더라. 내가 원하던 이름이지? 엄마가 지어준 이름. 목이 메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3일 동안 찾아왔는데? 엄마는 집에 없었을까? 고향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를 피하려고 간 거였어. 미안하구나, 민재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지은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어제 놀라게 해드려서. 준우 이야기를 미리 못 드려서.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알았어요. 어머님이 이 건물 주인이라는 것. 부동산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사 왔습니다. 준우를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재 오빠의 아들이니까요. 어머님의 손자니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6년 전 일이 떠올라서요. 나가라던 어머님 목소리가, 자격 없다던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만 있었어요. 가끔 어머님이 집 앞을 지나가시면 창문으로 몰래 봤어요. 준우한테도 말했어요. 저기 할머니 지나가신다고. 내 할머니시라고. 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우리 안 보러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언젠가 때가 되면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네요.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11월까지 월세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제가 만약 죽으면 준우를 맡아주세요. 민재 오빠의 아들이에요. 어머님의 손자고요. 부탁드립니다. 한지은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일부러 이사 왔다고? 준우에게 제가 할머니라고 말했다고?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건물이 보였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제 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만 있었습니다. 반찬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치에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준우는 뭘 먹을까? 지은은 아픈데 밥을 제대로 할까? 5살 아이인데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시장 갈 일이 없었거든요.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살까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 계란찜을 샀습니다. 감자조림도 샀습니다. 햄버거 스테이크도 샀습니다. 민재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이걸 왜 샀지? 가져다 줄 것도 아닌데.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 생각만 났습니다. 왼쪽 귀를 만지던 모습. 할머니 누구예요? 묻던 그 목소리.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민재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민재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셔츠, 바지, 재킷. 모두 6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민재 옷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입던 옷. 초등학교 1학년 때 입던 체육복. 저는 하나씩 꺼내 봤습니다. 준우가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줄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이 보일까봐, 준우가 보일까봐.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지은의 병은 어떨까?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보자. 멀리서라도. 저는 외출했습니다. 그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창문을 올려다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그림자. 준우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저 창문만 보면서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왔습니다. 준우 손을 잡고요. 저는 황급히 모퉁이로 숨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쪽으로요.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삼각김밥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개 골라봐. 준우가 냉장고로 갔습니다. 참치 삼각김밥 하나, 김치 삼각김밥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은이 계산했습니다. 3,200원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었는데 동전만 있었습니다. 지은이 동전을 꺼내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3,500원이 나왔습니다. 간신히 맞췄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준우만 먹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한 입만 먹어요. 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준우가 고집했습니다. 엄마 밥 안 먹었잖아요. 한 입만요. 지은이 작게 한 입 먹었습니다. 고마워, 준우야. 준우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내가 다 사줄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요. 지은이 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삼각김밥 2개. 3,200원. 그것도 간신히 사 먹는 손자.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여러 개. 우유도 샀습니다. 바나나도 샀습니다. 빵도 샀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28,000원이 나왔습니다. 봉투에 담아 나왔습니다. 그 건물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301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그냥 갖다 주는 건가? 저는 봉투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빨리요. 들키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건물을 봤습니다. 3층 불빛이 보였습니다. 혹시 봉투를 찾았을까? 준우가 먹고 있을까? 저는 한참을 서서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제 음식 감사히 받았습니다. 준우가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물었는데 할머니시라고 말했어요. 준우 할머니가 사주신 거라고. 준우가 웃었어요. 할머니가 저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민재 오빠 닮아서요. 오빠도 어릴 때 착했다고 들었어요. 어머님 말씀 잘 들었다고요. 준우도 그래요. 제 말 잘 듣고요. 동생처럼 작은 아이들도 잘 챙기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칭찬하세요. 준우가 제일 착하다고. 하지만 요즘 유치원을 못 보내고 있어요. 제가 많이 아파서요. 병원 갈 때 준우를 맡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어요. 준우가 물어요. 엄마, 나 언제 유치원 가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저는 대답을 못해요. 미안해서요. 어머님, 부탁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요. 준우를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병원 갈 때만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부탁드립니다. 한지은 올림.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우를 봐달라고? 2시간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화요일이 왔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6년 만에 제대로 차려입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재 옷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체육복을 꺼냈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민재가 7살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준우에게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301호. 심장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더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뛰어왔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준우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왼손이 귀로 갔습니다. 왼쪽 귀를 살짝 만졌습니다. 긴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준우야. 준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지. 준우잖아. 준우가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엄마 병원 다녀올게. 이 시간이면 돼.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빨리 다녀와. 지은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준우만 남았습니다.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레고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준우 손을 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민재 손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작았지. 준우가 레고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자동차예요. 빨간 자동차. 저는 레고를 봤습니다. 서툴게 만든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잘 만들었구나.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만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들자. 바닥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레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유치원 못 가요. 엄마가 아파서요. 저는 준우를 봤습니다. 많이 보고 싶니?
친구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괜찮아요. 엄마가 나으면 갈 수 있대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살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다니. 준우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빨리 나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상태를 알았으니까요. 폐결핵. 쉽게 낫지 않는다는 것. 그래. 빨리 나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우를 안심시키려는 30분이 지났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뭐 먹고 싶어?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라면이요.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1통, 계란 3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라면이 2개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었습니다. 계란도 하나 넣었습니다. 준우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할게. 라면이 끓었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준우가 앉았습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맛있어요, 할머니. 저는 준우를 봤습니다. 라면을 먹는 모습이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후루룩 소리까지도. 준우가 반쯤 먹고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안 먹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배 안 고파. 준우만 먹어. 준우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비웠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푸아. 배불러요. 저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빠 알아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대요. 저를 낳기 전에요. 저는 준우를 돌아봤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알지. 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준우처럼. 준우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랬어. 준우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 엄마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준우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할머니 손자네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래. 손자야. 준우가 달려왔습니다.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좋아요. 저는 준우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자를. 따뜻했습니다. 작았습니다. 소중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준우가 달려갔습니다. 지은이 준우를 안았습니다. 잘 놀았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랑 레고 만들었어요. 라면도 먹었고요. 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비닐봉지도 들었습니다. 이거. 준우 줘. 민재 옷인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은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준우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저는 준우를 봤습니다. 그래. 또 올게. 준우가 웃었습니다.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주 가야겠다고. 준우를 돌봐야겠다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사들고요. 계란찜, 감자조림, 불고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준우 먹으라고.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갔습니다. 준우를 보러. 함께 놀아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지은이 병원 갈 때는 준우를 돌봐줬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준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를 탔습니다. 준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더 높이. 저는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준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6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우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저녁 같이 드세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서 먹을게. 하지만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부탁이에요. 같이 드세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계란말이도 있었습니다. 준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 6년 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지은이 차를 내왔습니다. 준우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계속했습니다. 사실은요. 제 병이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원해야 한다고요. 최소 3개월은 병원에 있어야 한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3개월? 그럼 준우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준우를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3개월만요. 제가 퇴원하면 다시 데려갈게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너무 큰 부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준우를 맡길 데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준우를 돌본다는 것.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맡길게.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월세. 더 이상 받지 않을게. 그리고 병원비. 내가 낼게. 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 엄마야.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은이 입원했습니다. 준우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요. 민재 방을 치웠습니다. 준우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새로 갈았습니다. 책상도 닦았습니다. 장난감도 몇 개 샀습니다. 준우가 방을 봤습니다. 와, 할머니. 이게 다 제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 내 거야.
준우가 침대에 뛰어 올랐습니다. 폭신폭신해요. 저는 준우를 봤습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6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을 내쫓았던 날,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던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우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준우야.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우야. 방문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재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내 아들이야. 준우. 정말 착한 아이야. 너 닮아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우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김, 계란 후라이. 준우가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저는 흐뭇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뒤에 뭐가 있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왜? 준우가 말했습니다. 어제 밤에 봤어요. 뭔가 하얗게 빛나는 거. 담 뒤쪽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것?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보면 안 돼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뒤쪽으로 갔습니다. 담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담장이었습니다. 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 뭔가 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담장 뒤를 봤습니다. 풀이 무성했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보였습니다. 하얀 봉투.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비닐로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비닐을 벗겼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재와 지은이 있었습니다. 지은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재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지은이 와요.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엄마 손자예요. 이름은 준우라고 지을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이름이잖아요. 엄마, 저희를 받아주세요. 제발요. 사랑합니다. 민재 올림. 2019년 2월 7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6년 전. 바로 그날. 민재가 왔었구나. 용서를 구하러. 하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고향에 있었습니다. 민재를 피해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민재는 이 사진을 두고 갔구나. 담장 뒤에. 이틀 후. 민재는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저는 흐느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죽였어. 만났어야 했는데. 용서해 줬어야 했는데.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저는 준우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우야. 준우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우 손을 잡고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은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병원 4층이었습니다. 406호. 지은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준우가 뛰어갔습니다. 지은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준우야. 왔구나. 준우가 침대에 기대섰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잘 지내니? 지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여줄 게 있어. 지은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 담장 뒤에 있었어. 6년 동안. 지은이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이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을 설득했어야 했는데.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6년 전 그날 민재가 3일 연속 우리 집에 왔었대. 이웃이 봤어. 하지만 나는 없었어. 고향에 가 있었거든. 일부러. 민재를 피하려고. 만나기 싫어서. 그래서 민재는 이 사진만 두고 간 거야. 담장 뒤에. 이틀 후에 교통사고가 났고 목이 메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꼭 용서받고 싶다고. 우리 결혼 허락받고 싶다고. 매일 찾아갔대요. 하지만 어머님이 안 계셔서. 마지막 날 이 사진을 두고 왔대요. 어머님이 보시면 마음이 풀리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대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진을 못 봤어. 6년 동안. 담장 뒤에 있는 줄도 몰랐어. 어제 준우가 발견했어. 6년 만에. 지은이 준우를 봤습니다. 준우가 사진을 만졌습니다. 아빠 잘생겼어요. 엄마도 예뻐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너를 어떻게 만났니? 지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요양병원에 민재 오빠가 봉사 왔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벗이 되어 드렸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봉사활동을 했었지. 지은이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제게 말 걸었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냐고.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알았나 봐요.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거. 의지할 데 없는 거. 그때부터 자주 챙겨줬어요. 밥도 사주고. 힘들 때 얘기도 들어주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고백했어요. 좋아한다고. 저는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니. 하지만 오빠는 진심이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걱정했어요. 어머님이 반대하실 거라고. 고아인 저를요. 오빠도 알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설득하려 했대요. 어머님을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임신은 언제 알았어?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온 지 한 달 후요. 2018년 12월이었어요. 오빠한테 말했어요. 오빠는 정말 기뻐했어요. 울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빨리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한다고.
손주 소식 들으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하지만 어머님은 반대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지. 내가 반대했어. 고아 출신이라고. 안 된다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포기 안 했어요. 계속 설득하려 했어요. 2019년 2월. 명절 전이었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3일 동안 매일 찾아가 보겠다고. 어머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갔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지만 어머님은 안 계셨대요. 마지막 날. 이 사진을 두고 왔어요. 담장 뒤에. 그리고 제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집에 안 계셔. 고향에 가신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사진 두고 왔어. 엄마가 보시면 이해하실 거야. 우리 기다리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틀 후.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장례식 날. 어머님이 저를 내쫓으셨어요. 자격 없다고. 내 아들 죽인 거라고. 저는 나왔어요. 어머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없었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고. 혼자 준우를 낳았어요. 2019년 8월 3일이었어요. 진통이 왔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혼자 낳았어요. 준우를.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기 아빠는요? 저는 대답했어요. 없다고. 죽었다고. 간호사가 안쓰럽게 봤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준우가 있었으니까요. 오빠를 닮은 준우가. 저는 물었습니다. 그 후로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하면서 준우 키웠어요. 힘들었어요. 돈도 없었고, 집도 좁았고, 하지만 행복했어요. 준우 때문에요. 웃는 얼굴 볼 때마다 오빠 생각났어요. 2년쯤 지났을 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안 멈췄어요. 병원 갔더니 폐결핵이었어요. 치료받았지만 잘 안 나았어요.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님이 건물주라는 걸. 부동산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님 가까이 가야겠다고. 준우를 보여드려야겠다고. 혹시 제가 죽으면 준우를 맡아주실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이사 왔어요. 3년 전에요. 어머님 건물로요. 저는 지은을 봤습니다. 3년 동안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퇴원했습니다. 준우가 뛰어갔습니다. 엄마. 그날부터 지은과 준우는 제 집에서 살았습니다. 301호는 비워뒀습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6년 만에 저는 다시 가족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건물 3채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바다 근처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이사했습니다. 준우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지은도 웃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지은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에 데리러 갔습니다. 함께 손잡고 집에 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민재 묘소에 갔습니다. 준우가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였습니다.
묘 앞에 섰습니다. 준우가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요. 우리 다 같이 잘 살고 있어요. 바다 근처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준우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늦었지만 약속 지키고 있어. 지은이랑 준우, 엄마가 잘 돌보고 있어.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지은이 절을 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준우 낳게 해줘서. 저를 어머님께 데려다 줘서.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셋이서 잘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민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하늘을 봤습니다. 아빠, 저기 계세요? 구름 위에요? 저는 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저기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또 올게요. 셋이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묘소를 떠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저는 웃었습니다. 집 가서 밥 먹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최고야.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제 가족을. 6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손자도 며느리도 내쫓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견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까운 곳에서 제가 깨닫기만을 기다리며 이제 저는 압니다. 고집은 사랑을 막지만 용서는 길을 엽니다. 미움은 상처를 남기지만 받아들임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집과 오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큰 치유를 가져오는지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미뤄둔 화해가 있나요? 오해 때문에 멀어진 가족이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